불복종이라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정신적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마치 장군이 군대를 지휘하듯 자신의 마음을 통제했던 17세기 사무라이가 내면의 반항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집중하기로 결심하면 집중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로 결심하면 바로 끊어냅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내면의 갈등, 의지력의 싸움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저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의 결정을 망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저 타고난 규율을 가졌거나 강철 같은 의지력을 가졌거나 마음의 구조 자체가 나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이유가 고장 나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절대적인 권위로 자신의 마음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하면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하기로 결심하면 산만함은 증발했습니다.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망설임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정확한 훈련 시스템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코코로 노시하이, 즉 마음의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훈련된 전사가 주인을 따르듯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 자신이 아니라 훈련시켜야 할 별개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미루는 습관, 산만함, 두려움, 의심 등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자주 불복종하는 방식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각성.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5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데이비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데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데이비드는 오전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만 더 잘하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결정이 아닌 마음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복잡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라고 말했고 그는 또다시 결정이 아닌 마음에 복종했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고 공부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이 넷플릭스를 보자고 하면 어김없이 마음에 복종했습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했지만 그의 마음은 간단히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그는 매번 그 무시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얻기 위해 생산성 시스템, 의지력 훈련, 동기부여 콘텐츠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싫어라고 말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음을 복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계점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아침 운동을 위해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날 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다짐했지만 알람이 울렸을 때 그의 마음은 그저 안 돼, 더 잘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의식 속 어딘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마음의 거부에 순순히 복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내 마음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오전 9시에 눈을 뜬 그는 지각을 했고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5년 동안 오직 마음의 명령에만 복종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게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내 마음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검색하다가 사무라이 정신훈련에 관한 토론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야생마와 같다. 당신을 내동댕이 치고 상처 입히며 결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훈련된 마음은 길들여진 말과 같다. 당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명령할 때 멈추며 당신의 의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데이비드는 밤을 새워 오륜서를 읽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며 무사시는 그 정확한 훈련 프로토콜을 이미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제2장 코코로 노시하이 마음의 지배의 원칙. 미야모토 무사시는 1584년에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그는 결투에서 첫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투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도망쳐라고 말할 때 무사시는 마음이 굳건히 버텨주기를 원했습니다. 의심이 너는 질 거야 라고 말할 때 무사시는 마음이 완벽하게 실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이 멈춰라고 말할 때 무사시는 마음이 계속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초기 시절 무사시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에게 불복종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켰고 의심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결투에서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사시는 자신이 코코로 노시하이, 즉 마음의 지배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곧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제할 지렛대를 갖지 못합니다. 무사시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인이며 하인은 복종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를 주인으로, 마음을 도구로 확립해야 한다. 도구가 불복종할 때는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도구가 복종할 때는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도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장인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전사는 죽는다. 데이비드는 이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에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복종하면 복종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훈육했습니다. 18년 동안 실행 기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연구해온 스탠퍼드의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의사결정 센터인 전전두피질이 변연계의 충동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변연계가 충동을 일으키면 전전두피질은 그 충동에 복종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규율 프로토콜을 통해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것을 즉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스마트폰 확인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번만이라고 타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령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야. 그의 마음은 불편함을 느끼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30초 후 그의 마음이 복종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의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3장 단련의 원칙, 저항을 뚫고 벼려내기. 협상 대신 명령을 내리는 연습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데이비드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작은 명령에는 복종했지만 앞으로 3시간 동안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큰 명령을 내리면 마음은 그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데이비드는 그것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사시의 글로 돌아가 자신이 놓친 원칙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련, 저항을 뚫고 벼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극한의 온도로 가열되고 반복해서 망치질을 당하며 벼려진다. 한 번씩 두드릴 때마다 더 강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으로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규율로 망치질을 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벼려냄을 통해서만 마음은 순종적이게 된다. 무사시는 자신의 마음이 어려운 명령에 즉시 복종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복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작은 명령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명령, 그 다음에는 더욱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인 복종을 경험할 때마다 주종 관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명령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마음이 복종하면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마음이 또 복종하면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성공적으로 복종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주인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른다 마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복종에 실패할 때마다 마음은 주인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사시는 마음이 아직 따를 수 없는 명령은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은 마음에게 고도의 복종이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1마일도 제대로 걸어본 적 없는 마음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업무에 3시간 동안 집중해 대신 이 특정 작업에 5분 동안 집중해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은 이건 지루해, 이메일이나 확인하자라며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5분은 데이비드가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유지했고 마음은 복종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10분 동안 집중해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명령을 유지했고 마음은 복종했습니다. 복종 근육이 강해졌습니다. 2주 후 25분 동안 집중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은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90분 동안 집중해 그의 마음은 수백 번의 성공적인 복종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항만으로 복종했습니다. 20년 동안 의지력과 자기 통제를 연구해온 하버드의 한 연구자는 자기 통제력은 근육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성공적인 운동은 이를 강화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무리한 운동은 이를 손상시킵니다. 점진적인 자기 통제 과제를 연습한 실험자들은 능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초 능력을 기르기 전에 큰 과제에 도전한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복종을 단련하는 것이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4장, 배수진, 퇴로 차단의 원칙, 마음 훈련, 6주차, 데이비드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에게 오늘은 설탕을 먹지 않는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은 오후 3시까지는 복종했지만 곧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키 딱 하나만. 하루 종일 잘 참았잖아. 하나쯤은 괜찮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유혹은 압도적이었고 데이비드는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무사시의 퇴로 차단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도망칠 틈이 보이면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도망칠 곳이 없으면 마음은 복종한다. 주인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모든 퇴로를 차단해야 한다. 무사시는 마음이 빠져나갈 길을 없애는 방식으로 결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치심 때문에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결투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상대를 연구했습니다. 죽음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두려움이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마침내 결투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마음에 퇴로는 없었습니다. 복종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퇴로를 열어둔 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길을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간다, 찬장을 연다, 쿠키를 먹는다. 눈에 보이는 그 퇴로가 명령의 힘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단 것을 모아다 버렸습니다. 이제 단 것을 먹으려면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마트로 가서 설탕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은 설탕 금지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퇴로를 계산해 보더니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매일 아침 운동하기, 퇴로 차단, 전날 밤 운동복 꺼내두기, 알람 시계를 방 저편에 두기, 운동 안 하면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고 룸메이트에게 부탁하기. 이제 침대에 남아 있으려면
사회적 수치심을 감수해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명령, 업무 시간에 소셜미디어 금지, 퇴로 차단, 스마트폰에서 앱 삭제, 웹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용, 동료에게 소셜미디어 안 하는지 감시해달라고 하기. 이제 소셜미디어를 하려면 앱을 다시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찾고 누군가를 실망시켜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전쟁터를 준비한다. 패배로 이어지는 모든 길을 치워버린다. 그러면 승리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17년 동안 유혹과 저항을 연구해온 예일대학교의 한 심리학자는 환경 설계가 의지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유혹으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면 목표 달성률이 60에서 80%까지 증가합니다. 마음은 노력을 계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때 결국 지시를 따르는 쪽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설계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제5장, 즉각 복종의 원칙, 훈련 2달 차. 데이비드의 마음은 눈에 띄게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명령을 내리면 마음이 결국 복종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협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명령,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 마음, 5분만. 10분 후 데이비드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복종하고 있었지만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사실상 불복종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는 즉각 복종에 대한 무사시의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전사의 몸은 주인의 의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명령과 실행 사이에 어떤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전사가 공격을 명령했는데 몸이 주저한다면 그는 죽는다.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명령하는 그 순간에 복종하도록 훈련하라. 무사시는 가차없이 즉각 복종을 훈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 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셌습니다. 셋을 셀 때까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번 할 행동을 10번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을 체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즉각 복종이 지연된 불복종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도 매일 아침 이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지체 없이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협상 시간은 없습니다. 5분만 더 같은 건 없습니다. 즉각적인 복종뿐입니다. 첫 주일은 잔인했습니다. 마음은 계속 미루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즉각적인 복종이 아니면 복종이 아닌 것으로 쳤습니다. 만약 꾸물거렸다면 그는 다시 누워서 즉각 일어나는 연습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눕고 10번의 반복. 그의 마음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즉각 복종하면 한 번 행동하면 되지만 미루면 10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수학적으로도 즉각 복종이 유리했습니다. 2주 이내에 알람이 울리면 의식이 깨기도 전에 발이 바닥에 닿게 되었습니다. 복종이 자동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곳에 적용했습니다. 일하기로 결정하면 5분 뒤가 아니라 즉시 시작. 운동하기로 결정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즉시 시작. 먹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이 마지막 한 입을 먹고 나서가 아니라 즉시 정지. 결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틈이 없으면 불복종이 파고들 수 없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달인 검객은 공격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결정의 순간이 곧 행동의 순간이다. 아마추어 전사들은 생각한 뒤에 행동한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지연, 바로 그곳으로 죽음이 들어온다. 16년 동안 행동 계시를 연구해온 MIT의 인지과학자는 실행 지연이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자들이 결정을 내린 후 행동을 미루면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 직후에 행동이 이어지면 완료율이 200% 증가합니다. 행동과 생각 사이의 그 틈에 바로 실패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칙이 남았습니다. 제6장, 1심, 하나로 통일된 마음의 원칙, 훈련 3달 차. 데이비드는 정신적 복종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완벽하게 복종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사시의 마지막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일심, 하나로 통일된 마음입니다. 스스로 분열된 마음은 지휘할 수 없다. 한쪽은 복종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은 반항하고 싶어한다. 이 분열이 내면의 전쟁을 일으킨다. 마음을 지배하려면 먼저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무사시는 불복종이 종종 내면의 분열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일찍 일어나 성취하고 싶어하고 다른 부분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어합니다. 이 두 부분이 충돌할 때 그 순간 더 강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이 더 강해질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분열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해진 하나의 통일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수년 동안 명상했습니다. 숙련도, 편안함, 생명, 두려움, 진실, 인정. 이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것이 되자 그의 마음에는 내면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편안함이 잠을 자라고 하고 숙련도가 훈련하라고 할 때 더 이상 싸움은 없었습니다. 숙련도가 정의상 항상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복종 문제가 항상 내면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한 부분은 미래를 위한 규율을 원했고 다른 부분은 현재의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이 지배적인지 한 번도 확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자신만의 가치 위계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단기적인 편안함, 헌신, 편리함, 진실, 사회적 인정, 건강, 쾌락, 몰입, 산만함. 그는 이것을 적어두고 외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조금 더 자자, 편안하잖아 라고 할 때 데이비드의 통일된 마음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편안함보다 우선이다. 당장 일어난다. 더 이상 내면의 논쟁은 없었습니다. 서열이 정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자 재미있잖아 라고 할 때 통일된 마음은 대답했습니다. 몰입이 산만함보다 우선이다. 계속 집중한다. 갈등은 없었습니다. 내면의 분열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불복종을 지지할 반군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복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19년 동안 내적 갈등과 자아 일치성을 연구해온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가치 충돌은 자기 통제 실패의 가장 큰 예측 요인입니다. 경쟁하는 가치들이 같은 무게를 가질 때 행동은 일관성을 잃습니다. 하지만 가치들이 명확한 지배 구조를 갖춘 계층으로 조직될 때 자기 통제 성공률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욕망이 정의상 더 중요한지를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제7장 완전한 변화. 무사시의 훈련 시스템을 발견한 지 6개월 후 데이비드의 마음은 완전히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일어났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즉각적인 복종입니다. 집중하기로 결심하면 집중했습니다. 산만함은 없었습니다. 마음에게 일하라고 명령하면 마음은 일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운동하기로 결심하면 운동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몸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몸은 움직였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는 먹기로 결심한 것만 먹었습니다. 식탐이 결정을 뒤엎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따르라고 식단에 명령하면 식단은 지켜졌습니다. 완벽한 복종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너는 로봇 같아. 그냥 결심하고 바로 해버리잖아. 보통 사람들처럼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아? 데이비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야. 단지 내 마음이 내게 복종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무사시의 5가지 원칙을 통해 완벽한 정신적 복종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코코로 노시하이, 마음의 지배. 스스로를 주인으로, 마음을 하인으로 확립하라.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라. 불복종을 징계하고 복종을 보상하라. 둘째, 단련, 저항을 뚫고 벼려내기.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라. 작은 명령으로 먼저 복종 능력을 길러라. 마음이 아직 따를 수 없는 명령은 내리지 마라. 셋째, 퇴로 차단. 불복종으로 가는 길을 없애라. 유혹에 빠지기는 어렵게 만들고 복종하기는 쉽게 만들어라. 환경이 명령을 지원하게 하라. 넷째, 즉각 복종. 명령과 행동 사이에 틈을 주지 마라. 지연은 곧 불복종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훈련하라. 협상의 시간은 없다. 다섯째, 일심. 명확한 가치의 위계를 세워라. 내적 갈등을 없애라. 동등한 무게를 지닌 상충하는 욕망을 남겨두지 마라. 통일은 자연스러운 복종을 만들어낸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규율을 가질 수 있나요? 데이비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나는 규율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규율은 무언가를 하도록 스스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훈련되면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훈련된 마음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이 채찍질 없이도 기수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8장 정신적 복종에 대한 진실. 데이비드가 깨달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복종하는 것은 타고난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복종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복종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불복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명령은 선택사항이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복종의 패턴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반항할 때 여러분이 기어코 명령을 집행해내면 여러분은 복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명령은 필수사항이다. 저항은 소용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의 패턴이 강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불복종을 훈련해왔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만 마음이 즉시 그것을 무시하게 놔두고 매번 그 무시를 받아들입니다. 3, 40년이 지나면 마음은 자신이 주인이고 주인이 하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학습하게 됩니다. 무사시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훈련 초기부터 그는 마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복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복종이 유일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는 35년 동안 불복종을 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복종 훈련을 통해 그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훈련이 일관적일 때 마음은 아주 빠르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곧 훈련 세션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종을 훈련하고 있거나 불복종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매 순간을 훈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훈련 세션입니다. 나는 복종을 훈련할 것인가, 불복종을 훈련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훈련 세션입니다. 복종인가, 불복종인가? 일하기로 한 결정. 훈련 세션입니다. 복종인가, 불복종인가? 복종하는 매 순간은 그의 통제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불복종하는 순간은 통제력을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훈련 세션에서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의 마음은 무사시의 마음처럼 훈련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복종, 저항 없음, 완전한 통제. 21년 동안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를 연구해온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의식적인 의도와 행동 실행 사이의 관계가 훈련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일관되게 집행한 실험자들은 의도와 행동의 결합이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의도를 계속 무시하도록 놔둔 실험자들은 결합이 점진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신경 경로의 강화 과정입니다. 각각의 반복은 그 경로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듭니다. 재구, 장, 앞으로 나아갈 길. 무사시의 방식을 사용하여 마음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차, 지배력 확립, 코코로 노시하이,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나는 주인이다. 내 마음은 도구다. 작은 명령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심호흡 3번 하기, 지금 당장 일어서기. 마음이 복종하면 성공을 인지하고 복종을 강화하십시오. 마음이 불복종하면 즉각 징계하고 명령을 5번 반복하십시오. 목표는 주종 관계의 확립입니다. 이 개월차, 점진적 단련, 난이도를 서서히 높이십시오. 1주차에는 5분짜리 명령, 2주차에는 10분짜리 명령, 3주차에는 25분짜리 명령, 4주차에는 1시간짜리 명령. 현재 단계에서 90% 이상의 복종률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 난이도를 높이지 마십시오. 목표는 점진적인 도전을 통해 복종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3개월 차, 퇴로 차단. 주요 명령마다 도망칠 경로를 파악하십시오.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모든 퇴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십시오. 물리적 퇴로, 환경에서 유혹을 제거하십시오. 사회적 퇴로, 불복종의 대가가 커지도록 책임 장치를 만드십시오. 정신적 퇴로, 불복종의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목표는 복종을 가장 저항이 적은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4개월 차, 즉각적인 반응, 즉각 복종. 3초 룰을 도입하십시오. 명령이 내려지면 3초 이내에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초기화하고 즉각 반응하는 연습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매일 연습하십시오. 알람, 지체 없이 발이 바닥에 닿기. 매일 연습하십시오. 일하기로 결정, 준비 시간 없이 즉시 작업 시작. 매일 연습하십시오. 멈추기로 결정, 한 번만 더 없이 즉시 중단. 목표는 명령과 실행 사이의 틈을 없애는 것입니다. 5. 6개월 차, 마음 통일, 일심. 가치의 위계를 작성하십시오. 정의상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것이 자동으로 떠오를 때까지 외우십시오. 내적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위계를 참조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가 항상 승리합니다. 논쟁은 없습니다. 매일 강화하십시오. 성장과 편안함, 헌신과 편리함. 목표는 명확한 지배 구조를 통해 내면의 분열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6개월 동안 지속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나중이 아니라 즉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19년 동안 자기 조절 훈련을 연구해온 하버드의 한 연구자가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의 체계적인 정신적 복종 프로토콜을 완료한 실험자들은 5년 뒤의 후속 조사에서도 자기 통제, 목표 달성, 행동 일관성에서 지속적인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훈련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의지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 실행 경로의 근본적인 재구성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거의 50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로 자신의 마음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불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편안함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인의 의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완벽하게 훈련된 도구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 삶의 후회는 없다였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어낸 완벽한 정신적 복종과 함께한 삶. 그것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을 들고 결투를 하거나 떠돌이 전사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도구, 결코 반항하지 않는 하인. 여러분의 마음이 불복종하는 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것은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복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불복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불복종을 훈련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강제하고 복종을 훈련할 것인가? 무사시는 50년 동안 매 순간 강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완벽하게 순종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정신 통제와 자기 지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마음에게 내릴 첫 번째 명령을 적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해 주세요. 나의 마음은 내가 명령할 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공개적인 선언은 집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일관성이 있을 때,
반드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음과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지배력을 확립하십시오. 이제 복종을 벼려내십시오. 이제 복종하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